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동생이랑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꽃이다 공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 남쪽 지방은 따뜻했다가 오늘이 영하 9도였나? 네, 그리고 눈이 대설주의보로 눈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좀 따뜻하려고 했다가 이게 또 중간이 없어요. 갑자기 또 추워져.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또 특히나 감기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이게 왔다 갔다가 좀 심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제가 동생이랑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댓글을 가끔 한 번씩 봐요. 이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못 보고 이제 시간 날 때 뭐 밤에나 그럴 때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제 저희 동생이랑 아버지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그쵸. 네, 동생을 좋아하고 아버지 좋아하고 하는 거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오는 영상에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동생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계속 편집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다육식물의 이쁜 모습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좀 크게 자라는지, 또 그 모습이 이 조그맸던 다육식물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이쁜 모습을 자라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 너무 좀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도 지금 다육식물 좀 이쁜 것들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딱 좋은 시간대에 잡았어요. 네, 지금 볕도 잘 들고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시간대가 다육이가 좀 카메라에 좀 이쁘게 잡히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부용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부용 같은 경우도 1세대 다육식물에 해당을 하죠. 예전부터 유통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래도 꾸준히 유통이 되어 있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1세대 다육식물들이 지금까지 유통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1세대들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유통되는 1세대들, 그거는 이뻐서예요. 정말 예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좀 이쁜 다육식물들 같은 경우는 같은 1세대라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용도 그런 쪽이고, 지금 보면은 부용에는 이런 미세한 털이 좀 있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약간 잔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반려동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보송보송한 그런 네네. 질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로도 뭔가 식물한테 귀엽다고 하는 게 맞나? 귀여워요. 귀여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귀염성이 좀 있는 다육식물이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금황성이라는 다육식물이 있죠. 금황성 같은 경우는 훨씬 잎이 도톰하고, 뭐 딱 보면 근데 차이가 납니다. 입장이 커요. 더 크니까 차이가 나고, 보면은 지금 이쪽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꽃대 옆에 뭐가 나와 있죠? 잠시만요. 초점이 자꾸 나가네요. 초점이 네네. 꽃의 옆에 이 자구가 잘 달립니다. 부용이.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꽃이 다 피고 난 이후에 자구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한번 봐볼까요? 이쪽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네네. 이것도 꽃대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뭐 꽃대였던, 이것도 꽃대였던 다육식물 꽃대 그 부분이죠. 옆에 생긴 자구가 살아남아서 저렇게 또 머리가 생기는 거군요. 그죠. 그러니까 꽃대가 원래는 이제 보통은 꽃이 지면은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부용 같은 경우는 꽃대가 지고 난 후,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난 후 그 자리에 새로운 다육식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육이 꽃은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색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꽃도 좀 즐겨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난 후에 굳이 이제 한번 꽃대를 그대로 둬보세요. 네네. 그래요?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자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자구가 나오면은 그대로 키워도 좋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저희가 꽃과 뭐 질감 얘기를 했는데 요 친구 수영이 또 예술입니다. 아, 맞습니다. 와, 이 요거 부용도 진짜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인데 뭐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런 편은 아닌데 어느 정도 세월이 묵으면은 이 목대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목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요 친구도 사실 지금 수영이 너무 예쁘게 자리 잡아가지고 와, 멋있습니다. 완전 네네. 작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색도 이쁘고 또 꽃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도 잘 나오고 또 오래 키우면은 이 목대가 굉장히 좀 운치 있는 목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단해요, 목대가. 단단하다고 하면은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가?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 네, 멘도사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좀 목대가 부실하잖아요. 근데 이 부용 같은 경우는 목대가 좀 단단한 느낌이 강해요. 정말 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오래 키우면은 충분히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친구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장미허브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와, 요거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죠? 허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잎에서는 좋은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장미허브가 보니까 아버지랑 저희 막내 동생이랑 분갈이를 했던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거 진짜 규모가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카메라에 다 담기려면 좀 멀어져야 하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웃긴 사실이 이 장미허브는 이 화분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여기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이 앞에 있는 다육식물이 C+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네. 원래 이 친구가 저 화분의 주인이었어요. 아, 빼하셨군요. 장미여부가. 옆에 장미허브가 떨어졌나 봐요. 아. 떨어져서 이게 엄청 세력을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허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본 주인을 새 집에다가 이사를 시키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장미허브가 원래 있던 이 C+라는 주인을 쫓아낸 거죠. 근데 C+도 잘 어울리는 화분에 네네. 자리 잡았네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장미허브라는 다육식물이니까 보면은 그때 당시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이 장미허브도 오래 키우면은 이 목대로 자랍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네. 줄기가 그러니까 목질화가 돼서 나무처럼 자라요. 확실히 세력이 엄청나게 번져 있죠. 네. 그리고 장미허브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장미허브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물을 안 놓치면 됩니다. 아, 그거 너무 당연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당연한 건데 장미허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더 좋아해요. 아, 물을 많이 먹는군요. 네, 그러니까 금방금방 좀 고갈이 된다고 할까?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잎이 좀 얇잖아요. 그쵸? 이 다육식물이라는 게 물을 저장하는 식물을 통틀어서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선인장도 그래서 다육식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잎이 얇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좀 덜하네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한 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좀 버틸 수 있는데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잎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도톰한 편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때가 조금 더 물을 줘야 되는 그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장미허브도 물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티가 확 납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뒤로 처지면서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가요? 물 없는 장미허브를 아, 네, 갖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쵸. 잘 키우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허브는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한번 좀, 근데 너무 심각한데요, 요거?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너무 다른데요? 다르죠. 얼굴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죠. 이것은 이제 분도 작은 데다가 물이 부족해서 네, 맞아요. 요렇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게 같은 식물이란 게 그죠. 믿기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물만 제대로 잘 주고 햇빛만 많이 보면 다육식물 중에서도 이 아이가 굉장히 잘 커요. 아,
근데 햇빛 없으면 이 색깔보다 더 진해지면서 더 녹색이에요. 집 네. 안에 베란다에 보면은 더 진해지면서 더 커지면서 웃자라죠. 빛이 너무 부족하면. 그러군요. 그죠? 햇빛도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좀 네네.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물이 부족하면은 색이 좀 옅어집니다. 약간 하얀색처럼 와, 진짜 변했어요? 아예 다른 식물 같은 느낌이 그죠?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잎이 점점 뒤로 처지면서 얼굴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 하나하나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졌는데 이건 이제 물을 지금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젖어 있을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물을 뭐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한 구역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이런 상태가 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장미여부 키우시다가 물이 좀 심하게 없는 것 같다 하시면은 저면 관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비실비실해진 친구도 네네. 지금부터 관리하면 요렇게 키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게 한 번 물을 놓치고 뭐 2번 놓치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3번, 4번, 5번이 되잖아요. 뿌리가 고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죽냐면은 줄기가 죽어요. 아, 네네. 마지막이 잎이에요. 여기 다육식물은 그래요. 다육식물 이게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마지막이 잎이 죽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면 관수를 해줬어요. 그럼 보통은 하루 정도면은 반응이 옵니다. 물 네. 반응이 와서 훨씬 상태가 좋아진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다육식물이 물 반응이 전혀 없다? 뿌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뽑으셔야 돼요. 뽑으셔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죽은 뿌리들이랑 다 제거를 하고 줄기도 죽은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식재를 하셔야지 그것도 이제 잘 살기는 할 건데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망가진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활력을 얻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여나 이제 물반응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셔라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시 식물도 네네. 정성이 필요하네요. 그죠. 이게 공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건 여기다 놓을게요. 네네. 네, 아, 근데 이 놓고. 친구 다시 봐도 너무 탱글하고 너무 예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안 보이는 게 또 뒷부분에서는 보이니까 아, 숨겨진 게 있나요? 네네네.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뒷부분으로 왔습니다.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아, 네. 지금 저 너무 귀여운 아이를 봐서 심쿵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장미 허브도 뿌리 상태가 좀 좋고 물 상태만 잘 맞춰 주신다면은 중간중간 이런 조그만 자구들이 많이 생기는 다육식물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이런 큰 크기가 되면은 볼만 하겠죠? 자,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장미 허브라는 걸 보여줬는데, 야, 이쪽 한번, 이것만 한번 보셔보세요. 이 뒷부분에 목대. 와, 장난 아닌데요? 그죠? 목대가 엄청납니다. 네, 지금 좀 어두운 게 아쉽네요. 네, 역광이어서 어쩔 수가 와. 없는 부분이고, 다음 다육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다육식물. 바로 있었군요. 네,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 힌트를 조금 주실래요? 이게 이 중간중간 금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금 모양이 나오는 거에서 유래된 이름이 있습니다. 금 모양이 나오는 거에서 유래된 네네. 이름이 있군요. 네, 뭘까요? 골드 미일입니다. 아, 역시 금이 들어가는군요. 네, 대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다육식물에 만약 이제 펜타덤 금이라고 하면은 거기 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금 모양이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와 있어요. 네네. 이게 금이라기보다 골드미는 이게 또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런 품종이에요. 아, 원래 이런 색감이 나오는 친구군요. 네네, 중간중간 약간 점박이처럼 금이 한 번씩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다육식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금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일반 금은 이 입장에 세로로 나옵니다. 이건 가로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네네. 약간 연결 될랑말랑.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 가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으로는 치지 않고 또 이 골드미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은 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골드메인인지 어떻게 알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이 빠지면은 석연화라는 다육식물이 있는데 그 다육식물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석연화랑 비슷해졌을 때는 다시 금이 나오기를 기다려야지 이게 골드미인인지 석연화인지 그때 가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다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1세대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유통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1세대 중에서 없어진 아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런 아이들은 좀 독특하고 하니까 유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네요, 진짜로. 네, 수영을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게 금도 금인데 제가 이제 이 목대가 요즘 제가 쇼츠를 좀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 이거는 작품이다 이런 게 눈에 그죠?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수영이 이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 한 줄기씩 가져가 있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영 상태는 정말 이쁘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약간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그죠, 그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양쪽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다. 보는 눈이 좀 양쪽이 편안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도 상당히 도톰해요. 진짜 상당히 도톰합니다. 네, 상당히 도톰해서 이 골드미인이라는 다육식물도 약간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목대로 자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앞에 있는 앙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아, 이거 규모가 너무 커서 다 굉장히 찍으려면 쉽지가 않네요. 네, 우와. 높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봐야지 좀 보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또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진짜 화분이 너무 큰데요? 화분이 큰데 밑에다가 하나 더 받쳐놨어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길게 자랐습니다. 앙무인데 보시면은 천천히 네, 올라가세요. 제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 노란색 빛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다육식물이죠. 이게 은행목이라는 다육식물이 있는데 은행목의 금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명이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명이 똑같은데 금이 붙어 있어요. 학명 뒤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줄기로 자라서 약간 은행목이 위로 자라는 느낌이면은 이게 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수영이 많습니다. 앙무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줄기가 진짜 아래로 향해 있네요. 네, 앙무도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여부처럼 물만 잘 주면은 정말 잘 크는 다육식물이에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그러니까 은행목은 초록색만 있어서 좀 밋밋하잖아요. 근데 앙무 같은 경우는 노란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면은 약간 분홍빛이 나와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다. 이쁘죠? 아,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지금 제가 멘트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좀 위쪽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저기 위에서 내려온 그 모양이 있거든요. 올라가 참 볼게요. 이뻐요. 자, 담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에서 천천히 한번 내려오다 보면 이 길이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와, 근데 여기는 이 두께가 완전 나무예요. 그죠. 와, 요런 줄기만 보다가 여기 안쪽에는 헉, 이렇게 고목 같은 느낌이 나나요? 이게 오래 키우고 하다 보면은 고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은행목도 그러고. 자, 내려와 볼게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와, 저 촬영하다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줄기를 봤을 때 엄청 두껍고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요거는 분재처럼 아니면 나무처럼 멋진 수형으로 키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키울 수는 있겠죠. 두껍게 키울 수는 있는데
지금 보는 수영이 좀 폭포수처럼 네. 흘러내리는 수영이잖아요. 이건 버드나무 같아요. 그죠? 은행목 같은 경우는 네네. 좀 분재 같은 모양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악무는 이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버드나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수영으로 거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데 그 은행목처럼 두꺼운 진짜 뭐 분재 모양으로 위로 뻗게 그렇게 키우는 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줄기가 나무처럼 두꺼워질 수는 있지만 네네네. 얘는 버드나무처럼 흘러내리는 게 최선의 수영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은행목 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금이다 보니까 금은 이제 아무래도 광합성 저항도 일반 이게 초록색보다는 좀 덜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좀 이런 수영으로 자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그 분재 형태는 좀 어렵다. 네, 분재 형태는 어려운데 근데 흘러내리는 수영도 이 수영만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제가 좀 멀리서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지금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내려왔는데 요게 지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오빠가 한번 근처로 올라가 보시는 거를 어떤지. 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올라갈 거였고 와. 자리가 협소해서. 거의 오빠 키랑 똑같네요. 네, 거의 그러네요. 네네, 이런 느낌. 오빠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이 내려온 수영이 나름 매력적이에요. 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뭐 가지치기를 따로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이 아악무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제던가 그 수원에서 오신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은행목처럼 키워보시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한테도 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수영이 좀 이런 수영이 많이 있다. 아, 요렇게 자라는 게 네네. 전부다. 아악무 좀 힘들고 은행목이면은 그 뭐 가지치기를 해서 두께 만들고 나무처럼 만들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또 아버지께서 은행목 커팅하는 영상들을 한 번씩 올렸을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아악무는 그런 영상이 올라간 게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는 이 아악무를 커팅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은행목을 하십니다. 은행목을 네네. 하시는데 아악무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수영으로 이 폭포수처럼 약간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머리카락, 라푼젤 머리카락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나름 이것도 이쁜 수영이다. 매력적인 수영이고 마지막으로 약간 좀 잡지식이긴 한데 이 은행목이나 아악무 같은 거는 그 현지에서는 먹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타민 C가 많다고 하대요. 아, 근데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농약을 쓴 거는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잔류하고 이게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자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뭐 동물들도 먹고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잡지식이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너무 높은가요, 저? 아, 좀 내려오실래요? 팔이 조금 아프네요. 아, 내려갈게요. 네네. 네, 4가지 정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4가지 다 참 이쁜 다육식물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너무 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시기에 또 이렇게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게 여름이 되면은 색감도 많이 빠지고 또 다육이가 좀 안 이쁘게 자랍니다. 그쵸. 네네. 그래서 사실 이 겨울, 가을하고 겨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다육식물이 제일 물 오른 때인 것 같아요. 아, 봄도 예쁘잖아요. 근데 봄이 왜 애매하냐면은 5월 달에 넘어가니까 5월 중순 되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여름 느낌 나버리거든요. 아, 너무 덥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육식물이 이쁜 거는 밤낮에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다육이는 이쁘게 자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봄에서 이제 5월달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그 온도 차가 크게 안 나요. 그쵸, 네, 그쵸. 그때부터는 점점 좀 여름에 가까워지는 시기라 어쨌든가 지금 시기에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동생 양도 아마 계속 찍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상당히 길죠? 네,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제가 좀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져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랑 오빠랑 진행하는 컨텐츠가 뭐 예쁜 다육이들 보여드리는 컨텐츠라서 막 엄청 장난스럽게 찍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죠? 설명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좀 예쁘게 봐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